문제달인 신의 손님입니다. 2016년 제2회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직업 탐색, 준비, 직업 적응 전환 및 퇴직 등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히 구조화된 조직적인 상담 체제는 2번에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 답이 되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직업 적응 프로그램에 해당돼요. 직업 적응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직업 적응 프로그램은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2번 전반적인 거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다. 22번 신뢰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속도 검사의 경우 기후 양분법 문항을 홀수짝수로 구분하는 거죠. 해서 반분 신뢰도로 추정을 하면 신뢰도 개수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 2번에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사하다. 이것도 맞는 거고 3번에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표본의 동질성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4번에 정서 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의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검사, 재검사의 기간을 충분히 두면 안 되겠죠. 기간을 충분히 둔다면은 정서 반응과 같은 거는 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검사, 재검사의 기간을 충분히가 아니라 거의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23번 슈퍼의 직업 발달 단계 순서, 직업 발달 단계 순서, 슈퍼의 직업 상담 과정이라고 하면 문심자 연퇴라고 많이 했었죠. 이번에는 직업 발달 단계 순서 성탐 확유세라고 여러 차례 한 바 있었네요. 1번 답이 쉽게 나오고요. 24번 진로 발달에서 맥락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했는데 역시 똑같은 문제들이 몇 번씩 출제된 바 있어요. 그래서 행위는 맥락주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했었고 답도 똑같이 나와요. 행위는 인지사회적으로 결정되며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4번도 맞는 것이고 개인보다는 환경의 영향이다 아니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25번 홀랜드의 성격 유형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현실적인 사람들 대인관계 뛰어나다 현실적인데 아니죠. 외부 활동을 선호하지도 않아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구체적 성향이 강하죠. 2번에 예술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심미적이다. 창의적, 심미적 맞는 거고 관습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사무적이며 조직적 환경을 선호한다. 탐구적인 사람들 추상적이고 분석적이며 과제지향적이다. 맞는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주관식에도 성격 유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26번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부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경영 목표로 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력 워크숍이다. 여러 차례 했었지만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있죠.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있다.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 5가지다 해서 자기정종종 했었어요. 자기 평가 도구,
개인 상담,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종업원 평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종업원 능력 개발, 또는 종업원 능력 개발. 그래서 자기정종 했다. 이 자기평가 도구에 경력 워크숍과 경력 연습 책자가 있다고 했었어요. 경력 연습 책자가 있다고 했었죠. 경력 워크숍과 개인 상담은 말 그대로 그냥 개인 상담이고, 정보 제공에는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그리고 경력 자원기간 이런 게 있다고 했었고, 종업원 평가에는 평가기관, 평가기관이에요. 심리검사, 그리고 조기 발탁제 이런 게 있다고 했었고, 종업원 능력 개발에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멘토십 프로그램, 즉 후견인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직무 순환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를 한 바 있었어요. 여러 차례 했었으니까 더 안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력 워크숍이 해당된다. 27번 역할 담당자가 자신의 지위와 역할 전달자의 역할 기대가 상충된다. 역할 기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지각하는 심리적 상태가 무엇이냐? 이게 역할 갈등이다. 28번 직무 분석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직무 분석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최초 분석법이 있었고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 다음에 비교 확인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입헌법이 있었다. 그래서 최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관식에 쓰는 거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 분석 자료가 분석 대상 직무에 대한 자료가 드물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게 최초 분석법인데, 이 최초 분석법에는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그리고 설문지법, 녹화법, 그리고 중요사건 기법, 면관체, 설록증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외우시면 딱 나오죠. 답이 실험법이라는 건 없다. 29번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도구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 JDQ는 MJDQ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미네소타 직무 기술지, 그 다음에 MSQ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바뀌었네요. 지금 이게 MSQ는 미네소타, 이 S가 satisfaction이죠. 잘못됐네요. 이거 잘못됐어요. 미네소타 satisfaction questionnair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이 아니죠. CMI는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진로 성숙도 검사라고 했었잖아요. maturity 있으니까 진로 성숙도 검사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30번 직무 분석의 용도 주관식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개 정도 해놓고 가시면 좋겠죠. 모집 및 선발. 두 번째가 배치 및 경력 개발. 세 번째가 교육 및 훈련. 네 번째 직무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가 뭐 정원 관리 또는 인원 관리, 이렇게 해 두시면 되고요. 보통 4개 쓰는 게 이렇게 나오니까 6개 정도 외우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작업 환경 개선, 작업 환경의 개선. 이렇게 6개. 모집 및 선발, 배치 및 경력 개발, 교육 및 훈련. 그 다음에 직무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 정원 관리, 작업 환경 개선.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다 나왔네요. 그래서 4번 이렇게 답이 돼요. 31번 분류 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류 변인은 독립 변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 변인이라는 게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분류 변인이고 또 하나가 처치 변인이에요. 처치 변인. 분류 변인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3번에 연령, 지능, 성격, 특성, 태도 등과 같이 피험자의 속성에 해당되는 거. 피험자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 분류 변인이다. 이렇게. 피험자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피험자의 이런 성격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과성 추론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거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2번에 분류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사용하면 외적 타당도가 낮아진다. 더불어서 내적 타당도도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치 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구자가 처치할 수 있는 거야. 즉 연구자가 변경 또는 변경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변인이 바로 처치 변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32번 윌리엄슨의 진로 선택 유형 중 이름들이 많이 바뀌어서 나오니까 같은 내용들이에요. 어리석은 선택과 관련된 유형. 윌리엄슨의 진로 선택 유형 4가지 했었죠.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이렇게 변별진단 4가지 이렇게 했었죠. 그 중에서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즉 어리석은 선택 4번에 해당돼요. 목표와 맞지 않는 적성.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전교 꼴찌에 안 되겠죠? 의사는 되고 싶은데 개구리 해부조차도 못해.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 맞겠죠? 그리고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한다. 특권에 대한 갈망. 무선택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리을로 이렇게 나온다. 여러 차례 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33번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이에요. 거리가 먼 거, 정해진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한다. 스트레스죠. 34번 직업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개인의 책임 한계나 목표가 명료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은 역할 갈등이 아니라 역할 모호성이라고 했어요. 모호성. 2번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외적 통제자가 아니라 내적 통제자들이에요. 이 내적 통제자들이 외적 통제자들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죠, 사실은. 그런데 더 이상 유용하지 않는다면, 유용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포기를 해버려요. 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로 귀인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적 통제자가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지만 외적보다는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한다면 내적 통제자들은 포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정은 동료와의 관계다 하면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비구조적이에요. 비공식,
비구조적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A형 유형이 B 유형보다 더 많은 부정과 투사 기제를 사용한다 라고 했었죠. 맞는 얘기죠. A형은 조급하고 공격적이고 목표, 성과,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한 유형이 A형 행동이에요. B 유형은 스트레스에 그만한 대처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5번. 심리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CMI, 진로 성숙도 검사는 태도, 척도, 결참 독치타, 능력 척도, 자직 목계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MBTI,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검사예요. 얘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분노, 경험 5. 이거는 빅5 요인이죠. 성격 빅5, 성격 5요인 검사야.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검사는 외향형이냐, 아니면 내향형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그 다음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그 다음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 개념이니까 앞에 것만 따져. 외감사판,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외감사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는 약간 정신병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70이라는 거는 이 70이라는 거는 T 점수 70을 얘기해요. 규준 집단에 비춰볼 때 평균보다 한 표준 편차 아래가 아니라요. 두 표준 편차 위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MPI는 T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그 T 점수라는 거는 평균 50에 표준 편차 10이 되도록 이렇게 지점수로 변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 점수가 70이라는 얘기는 평균보다 두 표준 편차 위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번에 진로 발달 검사의 경우는 미국에서 작성된 기존 기준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36번. 정신건강에, 아까 정신병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MMPI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검사 아까 했었고, 16PFI라는 거는 카텔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건데 우리나라엔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6개 요인을 토대로 정상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건데 별 의미 없고요. 캘리포니아 CPI라는 게 있죠.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는 요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격 검사예요.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으로 나오고요.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다면적 인성검사니까 그렇겠죠. 37번. 메슬로우가 제시한 자기 실현한 사람. 자기 실현하는 사람은요, 어떤 거짓이나 부정직함 또는 사기나 허위로부터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현실적 중심 인간이에요.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번처럼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애써 억제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8번.
원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순서대로 나열해라 했는데, 이거는 지점수로 변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점수가 65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지점수 구하는 게 20년에도 주관식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계산하는 거요. 지점수는 표준편차 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의 지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억의 지점수는 표준편차가 10이라고 했어요. 여기요. 맨 밑에 보시면 10이라고 했죠? 표준편차 10으로 하고 원점수가 65니까 65하고 평균이 50이라고 했으니까 50 빼주면 1.5 정도가 되겠네요. 기억은요. 니은번에 백분위 점수가 70이라고 했는데 이건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백분위 점수가 50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점수는 0이고 그리고 백분위 점수가 한 85 정도, 84 정도가 되면 이게 지점수가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분위 점수가 70이라고 백분위 점수가 이렇게 70이라고 한다면 0.5가 살짝 넘을 거예요. 표를 외워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백분위 점수가 70이라고 한다면 표준 점수는 0.5 정도에 이렇게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디귿분의 표준 점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번에 t 점수가 75점이라고 했는데 t 점수는 표준 편차 곱하기 g예요. 즉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g 플러스 평균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t 점수가 75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75는 10 곱하기 g 플러스 50 넘어가죠. 그러면 g를 구하면 g는 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g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리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고 니은. 그래서 리을, 기억, 디귿, 니은 3번 정답이겠네요. 공식을 좀 알아두세요. 특히 표준점수, G점수 구하는 것 20년도 1, 2차 통합 주관식에 나온 바 있었어요. 3점짜리로 계산하는 거. 39번. 직업 흥미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구하시오. 일단 2번이 틀렸네요. 기초적 지향성을 자료, 관념이 아니죠. 관념이 아니라 지금 사람, 사물, 그래서 디피트라고 했었잖아요. 이건 프레디저의 분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1번, 3번, 4번 여기 나와 있네요. 프레디저의 분류 체계를 기초로 하였다. 그래서 1, 3, 4가 맞고 2번이 틀렸네요. 40번.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도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했는데 2번에 진로 인식 단계가 먼저 가야죠. 그 다음에 탐색 단계, 준비 단계, 취업 단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나가, 니은, 기억, 디귿, 리을 해서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기 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